여러분, 채소 많이 드시고 물 충분히 마시면 변비가 낫는다고요? 이 말, 록슈세 넘으신 분들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반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물론 채소와 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소화기 관련 학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8% 시록된 우가 스스로 변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8% 이상이 이미 채소도 드시고 물도 챙겨 마시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계신데 왜 변비가 해결이 안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단순히 배만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우리 심장과 혈관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잠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몸 챙길 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알려진 정보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부산에서 수산시장 고노무르 가게를 아르시친형 운영하신 분이 계십니다. 66살이십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묘지와 다시마를 다듬고 미역을 포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채소를 누구보다 많이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장에서 남은 시금치와 콩나물을 반찬으로 드시고 물도 하루에 큰 컵으로 5잔 이상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실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변비였습니다. 나흘에 한 번, 심하면 닷새에 한 번, 딱딱하고 적은 양이 겨우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합니다. 나처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이 왜 변비가 있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아무리 야채를 먹고 물을 마셔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 안쪽 벽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장내벽에는 점액이라는 미끄러운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액이 장 표면을 감싸고 있어서 소화된 내용물이 마치 비온 뒤 미끄러운 길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장벽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매끈한 포장도로가 울퉁불퉁한 흙길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채소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식이섬유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이 촉촉할 때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품어서 부드러운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미 장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남아있는 수분마저 빨아들여서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해진 덩어리가 거친 장벽에 들러붙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고노물 가게를 하시던 그분이 채소를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 방방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장 상태를 모르셨던 겁니다. 둘째,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기관입니다. 파도가 치듯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 근육이 가늘어지듯 장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내용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더 빠져나가고 표는 점점 더 굳어집니다. 굳어진 것을 약해진 근육으로 밀어내야 하니 힘만 들고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약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면 같은 양으로는
반응이 없어집니다. 양을 늘리시게 됩니다. 또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극제 형태의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수축시켜서 내용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오래 쓰면 장이 그 자극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약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장 자체의 기능은 낮아집니다. 셋째, 장 속 유익한 균이 줄어듭니다.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익한 균들은 장이 잘 움직이도록 돕고 장벽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활동이 줄고 여러 약을 드시게 되면서 이 유익균의 수가 감소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섭취한 수분 가운데 대부분은 소장 단계에서 몸으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대장까지 도달하는 양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정작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장벽은 말랐고 근육은 약해졌고 좋은 균은 줄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상태에서 채소를 먹으면 오히려 악화되고 물을 마셔도 대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기 전 공복 상태에서 들기름 한 차 숟갈, 대략 1ml 정도를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기름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스르게에서 담즙이 분비됩니다. 이 담즙이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 내벽의 수분 분비를 촉진합니다. 말라있던 장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들기름 자체가 소장을 지나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벽 전체에 얇고 고른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수도관에 기름칠을 하면 물이 잘 흐르듯이 이 기름막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 달라붙어 있던 변이 이 기름막 위로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반드시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공복일 때는 위장이 비어 있습니다. 들기름이 다른 음식물과 섞이지 않고 바르게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면서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들기름의 특성이 이 역할에 특히 적합합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노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 지방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모든 식용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성분은 장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 세포를 보호하며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점도가 낮습니다.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대장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이지만 들기름이 이 용도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참기름은 점도가 높아서 대장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어렵고 올리브유는 알파리노렌산 함량이 들기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비를 단순히 배가 불편한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우리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화장실에서 딱딱한 변을 보려고 힘을 줄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힘을 콱 주는 순간 가슴 안쪽 그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발살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등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에서 변비 환자가 배변 중에 힘을 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연주 2치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마또 30인분이 순간적으로 마또 70까지 치솟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그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동맥경화가 진행된 분들은 이 순간이 매우 위험합니다.
국제 심혈관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만성변비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4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추적후 연구에서는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에게서 뇌졸중 발생률이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혈관에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 이것이 심장과 뇌혈관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이런 숨은 위험부터 없애야 합니다. 인천에서 버스 정비소를 30년 운영하시다 퇴직 가신 분이 계십니다. 73살이십니다. 고혈압약을 12년째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앉으면 담이 날 정도로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배변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주저앉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후로 화장실 가는 곳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시작하신 후 3주쯤 지나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반 후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변비 해결이 단순한 변화함을 넘어서 혈관을 보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변비와 수면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변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방방하고 불편하면 잠자리에 누워도 자세를 자꾸 바꾸게 됩니다. 우리 장은 밤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변이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가스가 발생하면 복부 백만감이 심해집니다. 이 불편함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국내 한 수면 전문 클리닉의 조사에서 만성 변비 환자의 파센토 의식직과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변비가 없는 같은 나이대에서는 이 비율이 파센토 아르산이었습니다. 아르덴읍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균형이 깨집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장운동을 관장하는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못 자면 장이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장이 안 움직이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변비가 심해지면 또 잠을 못 자고 이 고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수면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우리 대장의 구조상 내역물의 이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장은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하행결장과 S결장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중력이 배변을 돕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만 주무시면 이 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정리하면 변비가 수면을 망가뜨리고 수면 부족이 장을 더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들기름으로 변비를 해결하면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 속 미생물과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3%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桿균들이 이 면역세포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변이장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유해균이 증식하고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이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장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관에 금이 가서 더러운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국내 한 종합대학 면역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변비 환자에게서 혈중 염증 표지자가 정상군 대비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 곳곳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관절이 아프고 피로가 쌓이고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 이런 증상의 뿌리가 장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을 보호하고 수면을 지키고 면역력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장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미온실을 아르산영 운용하시다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68살이십니다. 변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자꾸 감기에 걸리시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몸살 기운이 있으셨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겼습니다. 면역력 보충제를 여러 가지 드셔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발효 음식을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하신 후 2달쯤 지나 배변이 이틀에 한 번으로 규칙이 잡히셨고 그해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의 경우이고 모든 분께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여러 개 먹었을 때보다 들기름 숟가락 하나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분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줄거나 배에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심한 복통이 지속된다면 이런 증상은 단순한 기능성 변비가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담석이 있거나 쓸개에 염증이 있으셨던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담당 의사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이 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서 장운동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드신 후 10분쯤 지나서 들기름 한 잣숟갈 야그 밀리리터를 그대로 입에 넣고 천천히 넘기세요. 다른 음식이나 물에 희석하지 마세요. 기름이 물과 만나면 유화되어 장벽 코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후 하루 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들기름이 대장까지 이동하도록 기다려주세요. 둘째,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멀리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안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가볍게 드는 동작을 20번만 하셔도 장에 자극이 됩니다. 셋째, 취침 전 배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을 천천히 돌리세요.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이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 가능하면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대장 구조상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발효 음식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설탕이 적게 든 플레인 요구르트. 우리가 익숙한 이 음식들에는 장에 유익한 균이 풍부합니다. 들기름으로 장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채워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양파, 마늘, 우엉 같은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재료에는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모기가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익균이 잘 먹어야 잘 번식하고 장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실 때 작은 발받침대 하나를 놓아보세요. 높이 15에서 20cm 정도면 됩니다. 낡은 잡지를 쌓아두셔도 되고 빈 상자를 쓰셔도 됩니다. 양발을 올려놓으면 무릎이 골반보다 높아집니다.
이 자세가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를 넓혀서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힘을 적게 주어도 되니 혈압 급등 위험도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국제 소화기학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자세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 자세로 앉은 그룹보다 배변 시간이 평균 % 연주의 짧아졌고 힘주는 정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들기름을 고르실 때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 몇 순수 들기름인지 확인하세요. 냉압 방식으로 짜낸 제품이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합니다. 한 번에 큰 병을 사기보다 아르바에서 300ml 정도의 소용량 병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색이 다 깨지거나 비린내가 나면 이미 산화된 것이니 사용하지 마세요. 산화된 기름은 장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해외 한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하루 만에 변비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양을 섭취한 그룹도 한 달 안에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최소 하루 주, 가능하면 한 달을 목표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온 것과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6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릅니다. 첫째, 채소를 먹으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말라있는 장에서 식이섬유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진다고 알고 있었지만 마신 물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대장에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셋째, 변비는 배만 불편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마다 혈압이 급등하여 심장과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넷째, 변비와 수면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변비가 수면을 망가뜨리고 수면 부족이 장 운동을 또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장 속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세포의 % 나눠주 상가 모여있는 장에서 면역력이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유날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자숟갈. 이것이 장벽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굳어있던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로 장을 깨우고 식후, 걷기와 취침점, 배마사지, 발효음식, 그리고 화장실에서 발받침대 사용까지 돈 안 들고 어렵지 않은 이 습관들이 우리 장을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수면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불편함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반응해 주시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변비로 오래 불편해 하시는 분께 한번 전해주세요. 나도 이걸 진작 알았으면 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숟가락 하나의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